예, 조선일보에서 오늘 또 4.15 부정선거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최보식 기자의 기사인데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박주연 변호사를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이 박주연 변호사가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이었네요. 이건 처음 알았는데 이분 있죠. 이분이 최근에도 많은 증거들, 많은 자료들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을 지금 최보식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의 사전투표 상자를 여니 1번을 찍은 투표지가 신권 뭉치처럼 나왔다.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아래 여백이 긴 사전투표지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 개표 동영상에는 사전투표지가 2장씩 전표처럼 붙어 있었다.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마다 발굽기로 출력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네요. 이 박주연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은 선거구 6곳의 무효소송을 위해 투표함 증거보전 집행에 참여한 인물이다. 투표지 보관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본 변호사다. 사전투표 조작서를 놓고 말로써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마치 취재기자처럼 팩트를 수집해온 셈이다. 최보식 기자가 묻습니다. 투표 상자 속에 빳빳한 신권처럼 100장 단위로 묶인 사전투표지 다발 사진은 직접 찍었다고 들었다. 전 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도 이 빳빳한 투표지 사진과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지 사진을 보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자 박주연 변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분당을 투표지 상자들은 텅 빈 주택 전시관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선관위 건물도 아니고 주택 전시관, 텅 빈 주택 전시관 안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CCTV도 없었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허술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상자에는 지역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라고 따지니까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답했다. 열려있는 투표 상자도 있었다. 선관위 이제 막 나가네요. 뭐 법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은. 최 기자가 묻습니다. 남양주 물류창고 위의 소각장에서 뜯긴 봉인지, 기표도장, 인주, 투표함 뚜껑 핀, 기표소 막 등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나도 증거보전 집행을 위해 가본 곳이다. 주위가 논밭이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시민들이 근처 소각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찾아낸 것이다. 최 기자가 묻습니다. 투표 상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거 비품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버린다고 들었다. 선관위는 왜 이게 의혹의 대상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새 기표 도장도 있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있어서 인주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주가 같이 거기에서 나왔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와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있던 봉인지와 개표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기도 했다. 그것은 실수로 잘못 붙인 봉인지를 제대로 붙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이제 최 기자가 묻습니다.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의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울에 증거보전 집행을 가니까 뚜껑 중앙에 구멍에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었다.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그 다음에 집행된 대전 유성을의 증거보전 집행부터는 아예 그냥 모든 투표함 봉지를 다 뜯어 놓았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각급 그 개별 지역 선관위가 각각 알아서 이런 증거보전 집행에 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선관위 전체가 그냥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보전 집행을 했던 변호사들이 이러한 어떤 움직임, 선관위의 이런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선관위, 그리고 그 선관위의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원, 그리고 이 법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실상 어제 고발한다라는 어떤 보도자료를 내놓았었죠. 그리고 오늘 이거를 이제 고발하겠다라는 어떤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사법행위, 이런 증거보전 절차 자체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최 기자가 묻습니다. 이미 개표된 투표함이니 신경을 덜 쓴 게 아닐까,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 상자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화성병 선거구였다 3월 초에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 사전투표의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최 기자가 묻습니다.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에 조정된 선거구를 입력 못한 단순 업무착오 아니었을까? 그러자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화성시 전체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되어 있다.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화성시에 속해 있는 이 봉담읍에서도 화성 제1, 2 투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봉담읍이 빠진 제3에서 18 투표소로 이루어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 비례 투표수도 화성시 전체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수인 8,665명으로 똑같이 나온다. 즉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자 최 기자가 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업무상 중대한 과실인데 그렇다면 화성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했나? 그쪽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를 관외에 포함시켜 집계했다라고 주장만 할 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몇 명이 찍었는지 해당 투표소에서는 집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개별 그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전산상으로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에서 집계해 그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중앙전산 프로그램에서 투표 숫자를 세팅해 놓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도 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전산적인 차원에서 중앙 서버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몇 명이 이런 전산을 그냥 단순 조작을 해버리면, 세팅해 놓은 값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언제든지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박주현 변호사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작과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논리 비약 아니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 명에 대해 경력, 학력, 납세 전과, 병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활용해서 유령 투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령 투표라고? 유령표가 있다. 저번에 전주 완산구에도 유령표가 나왔다는 게 이제 나왔었죠. 기사로 떴었죠.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도 유령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 기자가 묻습니다. 유령 투표라면 당사자는 투표를 안 해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것들 유령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인이 본투표를 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례가 꽤 보고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사전투표를 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 26.6% 안에 자기가 직접 투표하지 않은 유령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최 기자가 또 묻습니다. 의심에 빠지면 모든 일상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분산투표가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한 결과가 아닐까? 박주현 변호사가 답합니다. 부천 신중동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이 18,210명이었다. 투표소가 딱 한 곳이었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했지만 실제 주어진 투표 시간은 총 합치면 24시간이었다. 계산상 쉬지 않고 1분당 12.6명이 해야 한다.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부천을 상동은 12,921명, 1분당 9명이 투표를 해야 맞춰지는 투표수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부천 신중동에는 투표소가 딱 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표소가 한 곳인 곳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18,210명이라는 얘기예요. 1분당 9명이 투표를 해야지 맞춰지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부전 집행에 나서도 사전선거 임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의 명부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조사에 빠져들게 됐나? 서울, 경기, 인천에서 똑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나오고 서울의 424개 동 단위에서도 한 곳도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자료를 보면서부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 기자가 묻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수도권 표심이 비슷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현실에서 이미 나온 걸 통계가 이상해 못 믿겠다라고 부정하는 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박주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야의 63대 36 사전득표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한 시각은 4월 16일 오후 4시 55분이었다. 이거는 우한갤러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표일 다음날 오후 4시에 63대 36의 사전득표율 분석을 한 그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죠. 그러나 모든 개표는 사실 16일 오전 11시쯤에 끝났다. 그 짧은 기간에 아무리 천재라 해도 선거구와 사전 투표소마다 득표수 자료를 모두 다운받아 그것을 집계하고 심지어 관내 사전 득표수까지 이렇게 비율을 따져가면서
분석해서 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4월 16일 오전 11시 모든 개표가 끝났는데 어떻게 4월 16일 오후 4시 55분에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63대 36으로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추정치까지 이렇게 게시물로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최 기자가 묻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물으니까 박지원 변호사가 이 자료는 그 게시물에서 언급한 그 63대 36이라는 그 위혹은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즉 여기에 투표수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다. 내부자에 의해서 이 자료가 유출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3대 36은 그 이미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런 의혹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그 다음날 투표일 다음날 오후에 그것이 게시물로 올라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최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여기는 입증이 안 된 주장을 떠들 자리가 아니다. 분석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해 보지 않았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변호사가 이제 내가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그 IP 주소가 태국이었다. 나는 그 전에 국세청 교육원 전임 교수로 3년간 근무해서 통계 숫자에 익숙해 있다. 분명히 조작값이 있었다고 본다. 내가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다. 최 기자가 묻습니다. 여당의 사전투표 압승은 전략투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이 아니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집단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다 라는 어떤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몰려나와 전략투표를 했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국의 1537개 동별 사전투표율과 정당 투표율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가 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통합당의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가 결코 여권 성향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지금 말하는 분석 데이터는 검증된 것인가? 라고 이제 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변호사가 최근에 이것은 검증된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선거 결과 분석에서 맞지 않은 것이 또 있다. 본투표에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이 많이 나온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인 30대,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보다 통합당 표가 본투표에서 오히려 약간 더 나왔다.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50대, 60대 이상이 많이 투표장에 나왔는데도 여당이 22%나 이긴 걸로 됐다.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자 이제 최 기자가 묻습니다.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분류기와 개수기를 거쳐 나온 100장 묶음의 표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이고 실시간으로 정당과 언론사에 그것이 공유된다. 상급 선관위에 이를 팩스와 전산망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박지원 변호사가 답합니다. 100장 단위로 묶은 투표지를 대략 볼 뿐 투표수를 일일이 세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여러 개 있다. 부여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는 여당 후보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100표 이상이 뒤집힌 사실이 있다. 저번에 중앙일보 특종이었죠.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자체를 아예 바꿔서 재개표를 했죠.
최 기자가 묻습니다. 이런 사례는 오히려 전자개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러자 이제 박 변호사가 답합니다. 참관인들이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못 잡아내고 지나간 게 더 많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의혹들의 그 영상들은 대부분 잠깐 지나간 그 영상들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영상으로 남겨놨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됐겠습니까? 최 기자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박지원 변호사, 그가 의혹을 사실로 맹신하고 자기 위주로만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인 입장에서 이런 의혹들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본다. 외면하거나 조롱,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니다. 지금처럼 세간의 선거 부정설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자세가 옳다. 라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는 확실히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인터뷰니까 어떤 여러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변호사는 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변호사는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지금 여기서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겠죠. 이제 박지원 변호사는 어느 정도 이 4.15 부정선거의 의혹들을 대부분 확신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박지원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혹은 이 사전선거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 그러한 정황들이 여러 보인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선관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사전투표에는 유령표가 반드시 끼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심쩍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 기사인 것 같습니다.